82세에도 매일 30km를 운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재호 씨입니다.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모든 일정을 직접 운전해서 다닙니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이재호 씨는 운전이 무서웠습니다. 갱신일을 깜빡하고 놓칠 뻔했고 적성검사에서 떨어질까봐 걱정이 많았죠. 무엇보다 복잡한 절차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면허 관리를 누구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제도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25년간 교통안전 상담을 해온 정현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령 운전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현행 제도와 실전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박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면허 갱신 때 갑자기 받은 적성검사 통보에 당황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50년 넘게 무사고 운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시험을 본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죠. 검사 당일 시험장에 가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걱정과 불안이 섞인 얼굴들이었죠. 시력 검사부터 시작해서 반응속도 검사, 인지능력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운전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이런 기계는 처음 만져보는데 어떻게 하나 싶었죠. 하지만 검사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고 새로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명자 씨는 어떠실까요? 검사 받기 전엔 무서웠는데 막상 받아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야간 시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밤 운전을 줄이셨고 대신 낮 시간을 활용해서 더 계획적으로 운전하고 계십니다. 변화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77세 최영수 씨가 그 좋은 예입니다. 면허 갱신을 앞두고 미리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봤죠.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최영수 씨는 우선 자신의 갱신 주기를 확인했습니다. 75세 이상이니까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 다음엔 필요한 검사와 교육이 뭔지 미리 알아봤습니다. 치매선별 검사,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까지 단계별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귀찮은 일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덕분에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고 지금도 자신 있게 운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이에 따른 갱신 주기입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2011년과 2019년에 각각 개정된 현행 제도입니다. 왜 나이가 많아질수록 갱신 주기가 짧아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신체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력, 청력, 반응 속도, 인지 능력 등이 서서히 변할 수 있거든요. 이를 일찍 발견해서 적절히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73세 김상철 씨의 경우를 보시죠. 3년 전 갱신 때와 비교해서 야간 시력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무리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 낮 시간을 더 활용하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증을 꺼내서 뒷면을 보세요. 갱신 기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올해 안에 갱신하시면 됩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고 휴대폰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갱신을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면허를 따려면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 하니까 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면허증은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21,000원입니다. 여기에 신체 검사비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 따라 6,000원에서 7,000원 정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음 갱신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갱신할 때 반드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2종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적성 검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시력 검사, 청력 검사, 신체 검사입니다. 시력 검사에서는 일반 시력뿐만 아니라 야간 시력, 동체 시력, 눈부심 회복력까지 확인합니다. 78세 이경희 씨는 평소에 시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야간에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덕분에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었어요. 청력 검사는 일상 대화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은 보청기를 끼고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신체 검사에서는 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점검합니다. 팔다리 움직임, 목 돌리기 등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검사를 잘 받기 위한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 전날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필요하면 실제 능력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평소 착용하는 안경이나 보청기는 반드시 가져가세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태 그대로 검사 받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검사 시간을 고려해서 복용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복용 후 30분 정도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보안 교육을 받고 재검사 기회가 주어집니다. 69세 조영식 씨는 첫 번째 검사에서 반응 속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무사히 통과했죠. 첫 번째 검사 후에 꾸준히 운동하고 반응 속도 연습을 했어요. 덕분에 두 번째는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비용은 시험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000원에서 7,000원 정도입니다. 최근 2년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그 결과로 신체 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대기 시간까지 고려하면 여유 있게 반나절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오전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후보다 컨디션이 좋을 때 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적성 검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75세 이상이 되면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규정입니다. 3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은 전국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어요. 80세 윤태진 씨는 처음엔 온라인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어떨까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 변화와 대응법입니다. 시력, 청력, 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에 맞춰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둘째는 최신 교통법규입니다. 보호구역 속도 제한, 안전벨트 착용 의무, 휴대폰 사용 금지 등 바뀐 규정들을 익힙니다. 셋째는 약물과 운전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유용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이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76세 최순례 씨는 혈압약 먹고 30분 동안은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걸 교육에서 알았어요. 그 후로는 약 먹고 바로 운전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해서 고령 운전자 교육을 선택하고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여러 단원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 번에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들을 수 있어요. 모든 단원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수료증을 면허 갱신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원하신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교육장과 시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교육 당일에는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간단한 퀴즈도 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교통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교육 시간은 3시간이지만 중간에 휴식 시간도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74세 박정수 씨는 같은 연령대 분들과 함께 들으니 더 재미있었어요. 교육 후에는 서로 경험담도 나누고 좋았습니다. 교육을 일찍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갱신 기간 내에만 받으면 되니까 여유 있게 미리 준비하세요. 수료증은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고 혹시 분실하시면 다시 출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오늘 교육을 신청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지금까지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의 핵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별 갱신 주기, 척성검사,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이 모든 제도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자신 있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82세 이재호 씨가 지금도 매일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으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갖췄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준비만 잘하면 언제든 안전한 운전을 계속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지금 면허증을 꺼내서 갱신일을 확인하고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검사나 교육이 있다면 미리 일정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절반은 준비가 끝난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노하우와 각종 할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로 더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